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실리콘밸리의 현자로 불리는 나발 라비칸트가 직접 들려주는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 없이 부자 되기라는 그의 유명한 트윗 뒤에 과연 어떤 인생의 원점이 있었는지 그 청사진을 한번 샅샅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보통 나발하면 뭐랄까 그의 철학적인 트윗이나 부에 대한 통찰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자료는 그 모든 생각의 뿌리가 되는 아주 개인적인 경험을 다루고 있죠. 단순히 성공 스토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의 운영체제, OS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역으로 추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아, 운영체제. 좋은 표현이네요. 그럼 오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나발 라비탄트라는 OS를 만든 핵심 코드 3줄을 찾아내고 그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생하게 느끼게 해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내용을 단 30초 만에 요약한다면 3가지 핵심 포인트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 가난한 이민자 가정이라는 역경이 오히려 그를 강한 자립심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점. 역경을 통한 성장이네요. 그리고 둘째, 현실의 친구 대신 책을 유일한 친구로 삼으면서 얻은 그 지혜가 인생의 돌파구가 되었다는 것. 지식이라는 구원.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의 시험 합격이 인생의 계급을 바꾸는 인생의 치트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세 가지는 각각 환경, 지식, 기회라는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불리한 환경을 어떻게 자신만의 무기로 만들고 또 지식을 통해 기회를 포착해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회죠. 과정은 고통스럽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근육이 찢어지고 더 단단하게 생기죠. 나발에게 가난과 외로움은 정신력과 자립심이라는 근육을 키우는 아주 혹독한 트레이닝이었던 셈입니다. 와, 귀에 쏙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훈련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보통 어른들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 막연하게 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립심이라는 특정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나발의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기 때문에 그를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울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 결과 나발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스스로를 책임지는 법을 배운 거죠. 이게 나중에 실리콘밸리에서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힘, 그 회복 탄력성의 기반이 된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지식이라는 구원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의 유일한 친구가 책이었다는 게 좀 비극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유년기죠. 근데 이건 어린 시절의 독서를 지식 예금 통장을 만드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지식 예금 통장이요? 네, 매일매일 책을 읽는 건 마치 매일 조금씩 돈을 저축하는 것과 같아요. 당장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꾸준히 쌓아두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튼튼한 자산이 되거든요. 와, 나발은 어린 시절부터 인류 최고의 사상가들을 예금주로 둔 통장을 만든 셈이죠. 이자가 어마어마했겠네요. 상상을 초월하죠. 여기서 핵심은 그가 단순히 지식을 쌓기만 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사실을 모은 게 아니라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다양한 정신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정신 모델 포트폴리오? 네, 그 외로운 도서관에서의 시간이 사실은 최고의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겁니다. 와, 이제 보니 외롭고 불쌍한 소년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최고의 투자를 하고 있던 어린 전략가처럼 보이네요. 바로 그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드라마틱한 결정적 전환점, 스튜이 베선트 고등학교 입학. 이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랄까, 게임에서 숨겨진 만능 열쇠를 발견한 것과 비슷합니다. 만능 열쇠요? 네, 그전까지는 하나하나 어렵게 문을 열어야 했다면 만능 열쇠 하나로 모든 문을 열고 다음 단계로 단숨에 넘어가는 거죠. 나발에게 그 시험 합격은 가난한 이민자 소년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명문대생 실리콘밸리 창업가로 가는 모든 문을 열어준 만능 열쇠였던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번엔 나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삶에 바로 적용해 볼 만한 기억하기 쉬운 한 줄 규칙들을 좀 뽑아볼까요? 네, 첫 번째 규칙은 이겁니다. 최고의 스승은 책 속에 있다. 나발은 친구가 없었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을 책으로 만났죠. 현실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대를 초월한 지혜는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 한 명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최고의 자산이다. 어머니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나발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덕분에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규칙. 인생을 바꾸는 기회는 시험의 형태로 찾아올 수 있다. 여기서 시험은 단순히 학교 시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그럼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면접, 혹은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하는 모든 순간이 될 수 있죠. 중요한 건 준비된 자만이 그 시험을 통과해서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이게 첫 번째 흔한 오해인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까요? 스튜베선트 고등학교 합격이라는 사건이 너무나 극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로또 당첨처럼 보이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단 한 번의 행운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 운을 잡을 수 있었던 준비입니다. 아, 준비. 만약 나발이 매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면서 실력을 쌓지 않았다면 시험이라는 기회가 왔을 때 절대 잡지 못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도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이는 기회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즉, 그의 성공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 운이었던 거죠. 운과 실력은 별개가 아니라 함께 움직인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가난하고 불행하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부유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지? 부와 행복은 타고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죠. 네, 그게 아마 가장 넘길 힘든 심리적 장벽일 겁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부와 행복을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이나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가난이라는 출발선에 있으면 행복이라는 결승선에 도달할 수 없다고 지레짐작하는 거죠. 하지만 나발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비참하게 태어났다. 지금은 꽤 부유하고 매우 행복하다. 그리고 이 뒤에 결정적인 멸을 덧붙이죠. 나는 그 두 가지를 위해 노력했다. I worked at those. I worked at those. 노력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부를 쌓는 것과 행복해지는 건 모두 배워서 익혀야 하는 별개의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아, 기술이요. 네, 마치 우리가 운동이나 악기 연주를 배우는 것처럼요. 주어진 환경에 좌절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우고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와, 기술이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거대한 관점의 전환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머릿속에 확실히 정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면 바로 답을 떠올려 보세요. 네, 좋습니다. 첫째, 나발의 어린 시절, 그의 방과 후 활동센터는 어디였나요? 이건 쉽네요. 도서관이죠. 정답입니다. 둘째, 힘든 환경 속에서 그의 자존감을 지켜준 가장 큰 힘은 무엇이었죠?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셋째, 나발이 인생을 구원했다고 표현한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 사건은 스튜이 베선트 고등학교 입학시험 합격. 정답. 넷째, 그는 대학에서 무엇과 무엇을 전공했나요? 경제학과 컴퓨터과학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나발은 부와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말했나요?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기술이라고 했죠. 완벽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발 라비칸트라는 인물의 시작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난한 이민자 소년이 어떻게 생각의 거인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뿌리를 엿볼 수 있었죠. 그는 자신은 무언가를 가르칠 수는 없고 단지 영감을 주거나 기억을 도울 갈고리를 제공할 뿐이라고 말하거든요. 갈고리요? 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잡아끄는 갈고리는 무엇이었나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 인생의 설계도를 다시 그린다면 나발의 이야기에서 가져오고 싶은 단 하나의 원칙은 무엇일지 말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그의 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